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부분집합의 어떤 특히 개수를 세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두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양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좀 몇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의 그 유형 정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이제 부분집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는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분집합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이제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집합에서 쓰는 어떤 그 기호 중에 이런 기호가 있다고 했었죠. 이런 기호.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쓰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집합에서 A, B 집합에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또는 B가 A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겠답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얘는 A집합이 1이고 B집합이 뭐 0, 1, 2, 3, 4 이런 경우에서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 모두 다 속할 때 이 1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B가 A의 원소 1과 A의 원소 2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굉장히 큰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 2라고 한다면 요놈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큰 집합인데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집합을 다 찾아봐라. 그러니까 모두 다. 즉 어떤 경우냐면 공집합은 무조건 어떤 집합에도 포함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이 있냐면 이 1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1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도 A에 포함된다. 즉 얘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찾았고요. 또 원소 또 하나짜리 2로 구성된 이 집합 또 마찬가지로 얘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2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1과 2 집합에서는 같아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도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A의 부분집합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요 네 개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주셔야 돼요. 요 네 개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이라고 합시다. 자, 얘의 부분집합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원소 하나짜리 요것.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2도 원소 하나짜리 3. 얘들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두 개로 구성된 1, 2, 1, 3, 2, 3 두 개로 1, 2도 이 부분집합을 볼 수 있고요. 1,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는 2, 3으로 구성된 원소 두 개짜리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원소 세 개로 이루어진 1, 2, 3 얘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원소 4개짜리는 없죠. 얘가 원소 3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A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를 찾으셔야 되냐면 몇 개인가요? 8개인가요? 요 8개를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집합이 원소가 만약에 막 5개, 6개, 7개 이렇게 A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집합을 매번 이런 식으로밖에 구할 수 없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얻어지냐면 자, 얘가 원소가 몇 개입니까? 원소가 2개죠. 원소가 2개. 그렇다고 한다면 부분집합은 항상 2의 거듭제곱꼴로 써지는데 2의 거듭제곱 걔도 거듭제곱 개수로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바로 기존 집합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몇 개입니까? 2개죠.
이렇게 해서 2의 2제곱이 나오면서 총 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 직접 구해봤지만 구해보지 않더라도 개수 정도는 2의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계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개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빨리 볼 수 있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A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원소가 6개예요. 요놈의 부분집합을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다 찾을 수, 물론 다 찾을 수도 있겠죠. 시간을 들이자면. 그런데 개수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의 6제곱계에서 총 64개의 부분집합으로 우리가 나온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면 배경.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합시다. A, 선생님,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A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A 집합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 요 아래는 원소가 누가 있어야 되냐면 1하고 2가 이 아래 있어야 돼요. 1하고 2가. 그런데 이 A 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떠한 A의 부분집합 선생님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에 포함되는 이게 X입니다. 이게 X들. X가 공집합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이때 A에 포함될 수 있는 X 이렇게 표현할게요. X 이 X 집합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싶어요. X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선생님 지금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경우의 수. 그러면 이 A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A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1하고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하고 2를 집어넣을 텐데 이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2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1하고 2가 다 여기에 이렇게 경우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1, 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은 여기에 있고 2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하자면 자, 1이 갈 곳은 지금 여기에 내부와 외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는 표현과 나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1이라는 원소는 가에 써질 수도 있고 나에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써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원소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원소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배웠었죠. 그죠? 이 두 가지와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가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네 가지가 표현이 되는지 이 안에 이 A 집합 안에 이 A 안에 1, 2가 들어가야 돼. 1, 2가 혹시나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 집합은 원소 하나도 없죠. 즉 이러한 이해가 될 겁니다. 공집합이라는 얘가 혹시라도 만약에 1은 여기 들어가고 2가 여기 들어가고 치면 A의 부분집합은 1, 이 X가 1이라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즉 이러한 경우가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1하고 2가 들어가는데 1은 여기 들어가고 2가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이러한 X가 2를 원소로 갖는 경우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A 집합 안에 1,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1, 2가 이렇게 집어넣어진다고 치면 이 A의 부분집합은 즉 X는 1, 2가 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얘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A가 있는데 A의 부분집합, X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A의 부분집합 X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나타내 보시오. 라고 할 텐데 조건은 A는 원소가 무엇이 있다고요? 1하고 2하고 3이 있다. 그럼 1하고 2하고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1이 갈 곳은 이 안이나 밖이나 두 가지 경우수. 2도 두 가지 경우수. 3도 두 가지 경우수니까 1이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8가지, 즉 2의 세제곱까지 해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2의 거듭제곱 무조건 표현이 되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니까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소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 갈 수 있는, 3이 갈 수 있는, 즉 3개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2의 세제곱으로 나온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부분집합을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셀 텐데 나중에 이제 확률이 높아지면 이제 경우의 수하고 확률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제한 조건을 갖는 굉장히 좀 이제 뭐라고 해야 좀 어려워지는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 방법을 해야 되지만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답론에서 배우는 부분집합은 좀 내용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조건이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기본 원칙은 부분집합을 세는 기본 원칙은 원소의 개수, 즉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으로 해서 총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게 있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먼저 미리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보자면 120번에 보면요. 120번에 A가 1, 2, 3, 4랍니다. 요놈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요놈의 부분집합을. 바로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원소의 개수 4개짜리니까 2의 4제곱 개수 총 16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4번 보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오게 A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는 그런 집합입니다. 그런데 PA라는 집합이 또 나왔어요. PA는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지난 수업 강의에서 마지막에 했던 역집합이라고 하면서 라지 X를 원소합니다. 원소로 갖는답니다. 그런데 이 라지 X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이걸 한글로 쓰면 라지 X는 A에 포함된다. 즉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그래서 이 라지 X의 정체를 다 찾아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원소 3개짜리니까 라지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다 찾아볼게요. 원소 하나 담는 것도 라지 X가 될 수 있고요. 원소 하나짜리 요놈도 라지 X가 될 수 있고요. 원소 하나짜리 얘도 라지 X가 될 수 있고 얘도 라지 X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 B도 라지 X가 될 수 있고 A, C도 그 다음에 B, C도 그 다음에 A, B, C도 라지 X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지 X는 A의 부분집합이었으니까 결국은 PA라고 하는 것은 원소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8개도 방금 전에 했다시피 A가 원소 3개짜리니까 A의 부분집합은 당연히 몇 개 나오겠습니까? A가 원소 3개니까 이렇게 해서 2의 3제곱계로 나왔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 좀 어려울까봐 일부러 여기서는 직접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8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종은 PA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PA는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볼 때 무조건 2의 거듭제곱 쓰고요. 여기에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PA는 원소가 몇 개라고요? 방금 전에 8개라고. 따라서 여기가 8제곱을 써주면서 2의 8제곱이 되면서 총 256개의 부분집합을 가질 겁니다. 역집합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 부분집합의 개념이 일단은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부분집합 계수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개념이 좀 어려워졌는데 차분하게 그냥 쭉 나열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7번에 A가 1, 2, 3, 4인데 요놈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희한하게도 여기에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진 부분집합.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그냥 단순하게 부분집합을 한다면 2의 4제곱이라고 했을 거예요. 원소 4개니까. 그런데 조건 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요.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분집합은 이거 다 한번 써볼게요. 원소 하나 넘는 것, 원소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가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이렇게, 그다음 원소 2개짜리가 1, 2, 1, 3, 1, 4, 2, 3, 2, 4, 그 다음에 3, 4, 그 다음 원소 3개짜리가 1, 2, 3, 1, 2, 4, 그 다음에 1, 3, 4,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 원소 4개짜리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총 2의 4제곱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얘네들이 다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도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썼습니다. 같아도 집합에서는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아도. 그런데 진 부분집합은 진짜 일부분이어야 됩니다. 일부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부분. 즉 얘네들은 얘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런데 얘는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사이즈가 똑같죠. 얘는 진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 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사이즈가 얘랑 똑같은 즉 1, 2, 3, 4인 경우 요거 하나만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진 부분집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진 부분집합. 자, 그 다음에 132번에 자, A가
1, 2, 3, 4인데요. 여기에서 요놈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2의 4제곱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2의 4제곱이 하려고.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네요.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단 부분집합이 조건이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집합.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네, 썼으니까 여기다 읽어볼게요. 자, 이 16개를 답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제한 조건을 줬습니다. 2를 포함하는 놈을 찾는다. 2를 포함하는 놈이 얘네. 얘가 2 있죠. 그 다음 또 여기 있네요. 2가. 그 다음 쭉, 그 다음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 얘도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얘도 2가 있네요. 얘도 2가 있네요. 얘도 2가 있네요. 얘도 2가 있네요. 그래서 부분집합 16개 중에서 특별하게 2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었습니다. 8개. 그래서 얘는 A의 부분집합을 찾으시오 대신 2를 포함하는 것 8개라고 답할 텐데 그럼 이거 매번 이렇게 다 써놓고 찾을 거냐? 우리가 그렇게 찾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선생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제 경우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접근을 그런데 지금 집합 단원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2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예를 들까? 어떤 생일 파티라고 할까요? 생일 파티가 있는데 2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2한테 뭘 해주고 싶냐면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하고 3하고 4가 고민을 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2한테 2를 이렇게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즐겁게 해줄까? 이벤트를 만들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잠깐 얘한테 너 잠깐만 좀 밖에 나갔다 있을래? 왜냐면은 좀 이렇게 깜짝 놀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한테 잠깐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이라고 한다면 집 밖에 잠깐만 나가 있어봐. 그래서 1하고 3하고 4가 먼저 무엇을 하냐면 1하고 3하고 4가 부분집합을 먼저 만들 거예요. 자, 1하고 3하고 4가 가지고 부분집합을 2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1하고 3하고 4를 부분집합을 만들면 직접으로 만들어 볼게요.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원소 1, 원소 2, 2가 아니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1, 3, 4 이렇게 해서 2를 제외하고 1, 3, 4 가지고 부분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원소 3개니까 부분집합은 2의 3제곱해서 총 8개가 만들어지죠.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1하고 3하고 4가 지금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했어요.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이 공집합 선생님이 이렇게 일단 표현해줄게요. 원소 하나 넣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한테 얘 이제 들어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2 들어와. 여기에다가 2 들어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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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들어와. 이렇게 하면 결국은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내용 다시 정리하자면 2를 포함하라고 한다면 2를 잠깐 내보내두고 누구 가지고만요? 1하고 3하고 4 가지고만 부분집합 만들어서 그 안에다 그냥 2만 속속속속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2를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국은 2의 세제곱기가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 4, 5, 6, 7이야. 그런데 부분집합을 찾으래요. 그런데 단 1하고 2하고 3을 포함하라고 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1하고 2하고 3은 잠깐 바깥으로 내보내두고 누구로만요? 4, 5, 6, 7로만 부분집합 만들면 2의 4제곱기가 되겠죠. 4, 5, 6, 7로만 만든 부분집합 16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그냥 1, 2, 3을 쏙 각각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137번을 보면요. 137번에 A가 1, 2, 3, 4입니다. 얘의 부분집합을 찾으래요. 라고 해서 2의 4제곱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네요. 단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홀수를 가지지 않는 입니다. 홀수를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홀수를 가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홀수가 가져서 안 되니까 아예 홀수를 그냥 빼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홀수 아예 무시하고 결국은 2하고 4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 홀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하고 4로 만들면 되니까 2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 보면 143번에 A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인데 이놈의 부분집합을 찾으랍니다. 부분집합. 자,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단 조건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 A, B, 얘와 서로 소여야 된대요. 서로 소. 자, 서로 소라는 단어를 이제 지난 강의에서 이제 내용 용어 정리하면서 했을 텐데 서로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 1, 2, 3이라는 집합과 4, 5라는 집합에서 두 놈의 공통 원소가 없죠.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 이때는 뭔가요? 서로 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만약 여기에 겹친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겹치면 이걸 서로 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면 여기에서 A, B와 서로 소이려면 어떤 원소를요? A를 원소로 가져서는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B를 원소로 가져서도 안 됩니다. A하고 B를 원소로 가져서는 안 된다. 즉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즉 A와 B를 제외하는 부분집합을 찾으시기 위해서 결국은 같은 137번 유형하고 같은 내용을 이 서로소라는 단어를 중요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A, B를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A하고 B는 아예 빼버리고 결국 C하고 D로만 부분집합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도 2에 2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포함하지 말아라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겹치지 말아라니까. 그 다음에 148번은 A가 0, 1, 2, 3, 4인데 여러분 부분집합 찾으랍니다. 단 조건이 붙었어요.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한다면 먼저 5개니까 2의 5제곱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붙기를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단 0은 포함하고 1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1은 그냥 없는 셈 취급할 거예요. 그런데 0은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0은 지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0은 잠깐 그냥 보내두고 누구로만 2, 3, 4로만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2의 3제곱기라고 해서 8개 만든 다음에 0 그냥 쏙쏙쏙 집어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0도 그냥 바깥에 잠깐 내보내줬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결국은 0도 1은 아예 제외하면 되고 0도 그냥 없는 셈 취급해서 부분집합 만들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63번에 보면 A가 2, 3, 4, 5, 6인데 요놈의 부분집합을 찾아갑니다. 부분집합. 근데 단 조건은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답니다. 짝수로만 구성으로. 그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즉 홀수를 제외하시오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홀수를 제외하시오. 그럼 이런 것처럼 1을 제외하라 라는 표현을 써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홀수를 제외할 거니까 홀수 3하고 5는 넘는 셈 취급해서 몇 개라고 할 거냐면 2에 2, 4, 6, 3제곱 이렇게 해서 8개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8개를 선생님 직접 한번 나열해볼게요. 2하고 4하고 6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만들면 2, 4, 6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예요. 지금 2, 4, 6 가지고 그러면 원수 하나도 없는 공집합 원수 하나짜리 2, 4, 6 원소 2개짜리 2, 4 그 다음에 2, 6 그 다음 원소 4, 6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2, 4, 6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들어졌죠, 그죠? 8개가. 그런데 특별히 얘는 짝수로만 구성됐다고 홀수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짝수로 구성된 건 아니죠. 얘는 짝수로 구성된 게 아니고 원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를 배제시켜줘야 됩니다. 이 하나를 배제시켜주는 거는 누구 때문에요? 공집합을 제외시킨 겁니다. 부분집합에서의 1 뺀 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1이 공집합을 뺀 거예요, 공집합.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68번.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집합경제는 이 어떤 수학적인 연산보다는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에 좀 조심해서 문장의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A가
1, 2, 3, 4, 5의 부분집합인데 대신 조건은 적어도 짝수를 하나 포함해야 돼요. 단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해야 된대요. 즉 2를 포함해도 좋고요. 4를 포함해도 좋습니다. 2하고 4가 동시에 포함돼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야 그럼 2를 포함한 것도 계산하고 4를 포함한 것도 계산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2하고 4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두 번이나 세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소의 개수하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해서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해결하는지 보긴 할 테지만 경우의 수의 개념하고 이제 동일하게 합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2라든지 4가 하나는 들어가야 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왜냐면 어렵게 느껴지는 뜻은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전체 개수 센 다음에 전체 개수에서 뭐를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시키면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시키면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몇 개가 나올 텐데 전체가 몇 개입니까? 원소 5개니까 전체가 2의 55개 즉 32개죠. 그죠? 이 32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텐데 이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별하게 이 몇 개는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답니다. 홀수로만 즉 1이나 3이나 5로만 구성되어 있대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홀수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풀이할 거냐? 전체 개수에서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는 배제법이라고 합니다. 제외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개수 몇 개라고요? 그냥 2의 5제곱개라고요. 그런데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몇 개라고요?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1하고 3하고 5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이렇게 즉 1하고 3하고 5로만 구성되는 2의 3제곱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지금 빼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포함돼야 된다고요. 짝수가 근데 여기서 이미 전체 개수 중에서 공집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의 세제곱도 이미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집합이 들어가는 거면서 공집합이 들어가는 걸 뺐다 보니까 공집합이 이미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공집합 하나 더 빼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차이가 한 개만 더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를 제외시켜야 되겠지만 이 전체 개수 중에서 이미 2의 5제곱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2의 3제곱, 그러니까 1, 3, 5로만 만드는 공집합, 부분집합 8개도 이미 여기 공집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미 공집합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짝수가 공집합은 이미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더 빼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조금 뭐랄까 미흡하긴 하지만 그냥 전체 공집합 무시하고 돼요. 전체 개수에서 홀수만 구성된 것을 제외시키면 적어도 짝수 하나는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180번 180번에 보면 A가 1, 2, 3 요놈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은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단 1 또는 2를 포함합니다. 1과 2를 모두 포함하라고 한다면 얘네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3가지 부분집합 2의 1제곱개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1 또는 2를 포함해도 좋고 2를 포함해도 좋고 1, 2를 다 포함해도 좋습니다. 뭐하고 개념이 똑같습니까? 적어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단 1, 2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적어도의 개념으로 적어도에 따라서 이 적어도가 나오는 문제는 전체에서 1, 2가 하나도 없는 1, 2를 아예 빼버린 즉 1, 2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계산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전체 개수는 2의 3제곱이고요. 다음에 1하고 2가 하나도 없는 경우 1, 2가 아예 빼버리면 되니까 2의 1제곱이죠. 거기에 전체에서 1, 2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적어도 1이나 2는 분명히 모일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개수 2의 3제곱이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가 하나도 없는 것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전체는 공집합
원수 하나짜리 1, 2, 3, 원수 2개짜리 1, 2, 1, 3, 2, 3, 원수 3개짜리 1, 2, 3 이렇게 총 8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1, 2가 하나도 없는 경우 1, 2가 없는 경우 요거 1, 2가 없는 경우 1, 2가 없는 경우 1, 2가 없는 경우 요거죠 요거 전체에서 1하고 2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 전체 개수 8개 중에서 1하고 2가 아예 안 보이는 경우 2개를 제외시키면 나머지 얘는 적어도 1이나 2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적어도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부분집합은 한번 여기서 잘라가면서 다음 강에 좀 이어서 더 유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